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배를 만져보세요. 왼쪽 갈비뼈 바로 아래를 살짝 눌러보십시오. 오른쪽보다 더 단단하게 느껴지십니까? 누를 때 조금이라도 아프십니까? 둘 중 하나라도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밝히려는 내용이 가족에 둘러싸여 평안히 눈을 감으시느냐, 아니면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홀로 돌아가시면서 치료비 빚에 시달리고 자녀들이 집까지 팔아 오히려 더 빨리 죽이는 치료비를 되는 것을 지켜보느냐의 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박수민 의사입니다. 응급실 전문의입니다. 서울의 3개 주요 병원에서 22년간 응급의학과에서 일했습니다. 2,000명이 넘는 암 환자분들의 마지막 순간에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87세 할머니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수많은 아들, 딸들에게 아버지께 몇 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을 화나게 할 이야기, 여러분이 들어온 모든 것과 반대되는 이야기, 의료계가 여러분이 알기를 원치 않는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암으로 돌아가시는 노인 환자의 80%는 암 자체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바로 그 치료로 인한 면역체계 완전 붕괴와 어떤 의사도 검사하지 않는 심각한 영양결핍이 합쳐져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패턴이 수백 번 반복되는 것을 지켜본 뒤에야 마침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했습니다. 항암 치료가 남아있던 얼마 안 되는 면역 기능마저 파괴합니다. 방사선 치료는 재생될 수 없는 조직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밑바닥에는 환자분의 몸이 치료를 견디기 위해 필요한 특정 영양소가 절실히 부족한 상태인데 아무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측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올바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암 치료를 거부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전역의 병원에서 사용되는 표준 프로토콜이 젊은 환자들, 40대와 50대를 위해 설계된 것이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73세 어머니의 몸은 40세의 몸과 같은 항암제 용량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 시스템은 어쨌든 똑같은 프로토콜을 적용하고 장기가 망가지기 시작하고 감염이 혈류를 타고 퍼지고 더 이상 걷지 못하게 되고 스스로 식사하는 능력을 잃게 되면 놀란 척합니다. 저는 약 7년 전부터 이 패턴을 명확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79세 환자분이 새벽 2시에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대장암 3기 이미 항암 치료 2차까지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폐혈증이었습니다. 천은 39.4도였습니다. 백혈구 수치는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가족분들이 침대 주변에 서서 울면서 저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모든 표준 검사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발성 장기 부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표준이 아닌 검사 하나를 더 했습니다. 알부민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2.1이었습니다. 정상은 최소 3.5입니다. 그분의 몸에는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가 골수가 면역세포를 만드는 능력을 파괴했지만 그 전에도 이미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그분의 몸은 싸울 무기가 없었습니다. 4시간 후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이 제게는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저는 응급실로 오는 모든 노인 암 환자분들에게 추가 검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부민 수치, 비타민 D 수치, 아연 수치, 셀레늄 수치, 림프구 수.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검사한 노인 암 환자의 92%가 심각한 단백질 결핍이었습니다. 87%가 치명적으로 낮은 비타민 D 수치를 보였습니다. 76%가 아연 결핍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면역체계가 기능하고 암세포와 싸우고 항암 치료를 견디고 조직을 치유하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바로 그 영양소들입니다. 하지만 저를 정말 화나게 만든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이 결과를 종양내과에 가져갔을 때, 데이터를 보여줬을 때
공격적인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결핍을 교정함으로써 이 환자분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프로토콜의 일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험에서 그런 특정 검사를 커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더러 응급의학에만 집중하고 암 치료는 자기들에게 맡기라고 마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자신의 프로토콜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을 화나게 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년 전에 공개적으로 말했어야 했는데 너무 두려워서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박수민 의사입니다. 22년간 서울 전역의 응급실에서 일했습니다. 지금 73세이고 더 이상 의료계를 보호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지난달 이씨 성을 가진 79세 여성분이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대장암 3기였습니다. 종양내과 의사가 2달 전에 표준 항암 치료 프로토콜을 시작했습니다. 차트를 봤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분을 죽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종양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성분의 백혈구 수치는 파국적으로 낮았습니다. 알부민 수치는 2.12였습니다. 의학 용어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알부민은 여러분을 살아있게 하는 단백질입니다. 3.5 이하는 몸이 스스로를 잡아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루 3끼를 드시면서도 굶어 죽고 계셨던 것입니다. 면역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분노케 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그분의 정맥에 독을 주입하기 전에 영양 상태를 검사하지 않았습니다. 4일 후 돌아가셨습니다. 사망 진단서에는 암이라고 적혔습니다. 저는 우리가 죽였다고 말합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만약 65세 이상이시거나 사랑하는 분이 65세 이상으로 암 치료를 앞두고 계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삶과 죽음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계는 노인 암 환자에 대한 더러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75세 몸을 정확히 70대 환자를 30대 환자와 똑같이 치료합니다. 똑같은 항암제 용량, 똑같은 방사선 치료 프로토콜, 똑같은 수술 방식. 하지만 75세의 몸은 다릅니다. 영양소 흡수 능력은 60% 감소했습니다. 근육량은 40% 줄었습니다. 면역 예비력은 예전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치료 시작 전에 이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저는 15년 전부터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에 오는 65세 이상의 모든 암 환자에게 5가지 특정 바이오마커를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부민, 프리알부민, 총 림프구수, 헤모글로빈 그리고 비타민 D 수치. 이것들은 특별한 검사가 아닙니다. 비용은 모두 합쳐 2만 원도 안 됩니다. 한국의 모든 병원에서 2시간 안에 검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저를 육체적으로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치료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노인 암 환자의 82%가 첫 항암 치료 전에 이 5가지 지표 중 최소 3가지에서 심각하게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들의 몸은 이미 영양 파산 상태였습니다. 암 치료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몸에는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의 3개 주요 병원에서 암 진단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70세 이상 환자 107명의 사례를 검토했습니다. 완전한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알부민 수치를 검사받은 환자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31명입니다. 비타민 D 수치를 검사받은 환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8명입니다. 117명 중 8명. 우리는 영양실조에 걸리고 면역력이 약화된 노인 환자들을 완전히 무장해제된 채 전장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항암제는 그들에게 남아있던 얼마 안 되는 면역 기능마저 파괴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손상을 복구할 수 없었습니다. 감염과 싸울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폐렴이 사형 선고가 되었습니다.
요로 감염이 폐혈증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망진단서는 암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공포에 떨게 할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매일 복용하는 3가지 흔한 약물이 암 치료에서 살아남기 위해 면역 체계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을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약장에 있는 약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입니다. 역류성 식도염과 속쓰림을 위한 약물입니다. 한국에서 70세 이상 인구의 60% 이상이 이 약을 매일 복용합니다. 프라졸로 끝나는 이름을 가진 약들입니다. 이 약들은 위산을 줄이는데 단백질을 분해하고 흡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위산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충분한 위산 없이는 음식에서 아미노산을 추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면역세포는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집니다. 아미노산이 없다는 것은 면역체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간단합니다. 두 번째 약물은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메트포르민은 생명을 구합니다. 하지만 비타민 B9를 고갈시키는데 아무도 이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비타민 B12는 적혈구 생성과 신경 기능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비심리 보충 없이 장기간 메트포르민을 사용하면 공격적인 암 치료에서 회복할 수 있는 신체 능력을 파괴하는 보이지 않는 결핍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 치료제인 스타틴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약입니다. 하지만 스타틴은 세포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코엔자임 Q10의 생산을 감소시킵니다. 암 치료는 여러분의 몸이 겪게 될 가장 에너지를 많이 요구하는 일입니다. 충분한 세포 에너지 생산 없이는 장기들이 하나씩 기능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이제 제가 응급실에서 수백 명의 노인 환자들을 죽게 만든 두 번째 치명적인 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를 너무 화나게 만들어 의학을 완전히 그만둘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보이지 않는 살인자는 전적으로 우리가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이, 의료 시스템 자체가, 저는 이것을 죽음의 약물 연쇄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한국의 70세 이상 평균적인 사람은 7가지 다른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7가지. 하지만 여기 의사가 절대 말해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 약물 중 3가지가 결합되면 여러분의 몸 안에서 면역체계를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화학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약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차단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위한 양성자 펌프 억제제, 콜레스테롤을 위한 스타틴, 그리고 수면이나 불안을 위한 벤조디아제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익숙하게 들리십니까? 지금 이 중 어떤 것이라도 복용하고 계십니까? 이 영상 직후 약장을 즉시 확인하십시오. 라벨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자 펌프 억제제는 위산을 줄입니다. 도움이 되는 것처럼 들리죠? 의사가 위를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산은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합니다. 충분한 위산 없이는 단백질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면역세포가 만들어지는 원료입니다. 하루 3끼를 먹으면서도 면역체계는 굶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스타틴을 추가합니다. 스타틴은 간의 효소를 차단하여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하지만 그 같은 효소가 코엔자임 Q10을 생성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 분자는 미토콘드리아에 동력을 공급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면역세포를 포함한 모든 세포 안의 에너지 공장입니다. 면역세포가 에너지를 소진하면 증식할 수 없습니다. 암세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냥 죽습니다. 이제 수면을 위한 벤조디아제핀을 추가합니다. 이 약물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합니다. 하지만 중추신경계는 면역 반응을 활성화하는 신호를 제어합니다. 밤마다 해마다 이러한 신호를 억제하면 여러분의 몸은 위협을 인식하는 것을 멈춥니다.
면역 체계가 경보 신호를 절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암세포가 자유롭게 증식합니다. 세 가지 약물, 하나의 파괴적인 연쇄 반응. 여러분의 면역 체계는 세 방향에서 동시에 붕괴됩니다. 하지만 여기 저를 소리 지르고 싶게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약물을 복용하는 노인 환자들이 감염이 생기면, 폐렴에 걸리면, 암이 갑자기 나타나면 의료 시스템은 무엇을 할까요? 우리는 더 많은 약물을 추가합니다. 항생제, 스테로이드, 항감제. 각각은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면역 기능을 더욱 파괴합니다. 강남에서 온 이씨 할머니를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70배의 3세였습니다. 2기 대장암으로 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치료 가능했습니다. 2기는 매우 치료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약물 목록을 봤습니다. 10년간 양성자 펌프 억제제, 8년간 스타틴, 연 동안이었습니다. 벤조디아제핀은 6년 동안 복용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종양학과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애원했습니다. 한 감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그녀의 약물을 먼저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면역 체계가 감당할 수 없다고요. 그는 제 말을 무시했습니다. 암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표준 프로토콜이라고요. 이 여성분은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붕괴 직전이었던 면역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단순한 요로 감염으로 폐혈증이 발생했습니다. 건강한 면역 체계라면 3일 만에 치료할 수 있는 감염이 5일 만에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암이 아니었습니다. 감염이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면역 체계가 파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한국 병원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요. 이제 주목하세요. 면역 붕괴를 보여주는 5가지 중요한 생체 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절대 검사하지 않습니다. 적어두세요. 절대 림프구 수치입니다. 단순한 백혈구 수치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림프구 수치가 필요합니다. 1500 이상이어야 합니다. 1000 이하면 면역 체계가 심각하게 약화된 것입니다. 자연살해세포 활성도입니다. 이 검사는 면역세포가 얼마나 공격적으로 위협을 제거하는지 측정합니다. 대부분의 병원이 이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절대 처방하지 않습니다. 비타민 D 수치입니다. 표준 범위가 아닙니다. 적절한 면역 기능을 위해서는 리터당 40나노그램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가 검사한 대부분의 노인 환자들은 20 이하였습니다. 아연 수치입니다. 아연은 면역군대의 사령관입니다. 충분한 아연이 없으면 면역세포들이 소통하거나 공격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목표는 데시리터당 90 마이크로그램 이상입니다. CBA 능성 단백질입니다. 이것은 면역 체계를 지치게 만드는 만성염증을 드러냅니다. 리터당 1mg 이하여야 합니다. 의사에게 이 5가지 검사를 요구하세요. 거부한다면 즉시 다른 의사를 찾으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이 수치들을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 5가지 숫자가 여러분의 면역 체계가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지 아니면 멀쩡하다고 느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죽어가고 있는지를 예측합니다. 이제 제가 응급실에서 발견한 3번째 치명적인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의과대학에서 배운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든 것입니다. 의료 행정가들이 조용히 있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표준 암 치료 프로토콜은 40대와 50대 환자들을 기준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65세 이상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잠시 이것을 곱씹어 보세요. 72세 노인이 45세와 같은 항감제 용량을 받을 때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 단 하나의 간과가 암 자체보다 더 많은 노인들을 죽이는지 말입니다. 70세의 면역 체계는 약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완전히 별개의 생물학적 타임라인으로 작동합니다. 공격적인 치료가 몸을 강타할 때 암세포만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치명적 면역 붕괴라고 부르는 것을 촉발합니다. 그리고 그 붕괴가 시작되면 골든타임도 없습니다.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환자,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4세 최 씨의 사례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그분은 3월의 어느 화요일 저녁 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2기 대장암이었습니다. 치료 가능했습니다. 종양학과 의사가 전주의 표준 프로토콜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중년 환자들에게 주는 것과 같은 용량이었습니다. 최 씨가 도착했을 때 백혈구 수치가 위험한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확인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치료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분의 몸은 이미 3가지 중요한 영양소가 고갈되어 있었습니다. 셀레늄, 아연, 비타민 D였습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항암 치료 주기 사이에 면역체계가 스스로를 재건할 수 있는 토대가 전혀 없습니다. 항암 치료가 암과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에게 남아있던 유일한 방어 메커니즘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10일 이내에 초혜 씨는 폐렴에 걸렸습니다. 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면역 붕괴 때문이었습니다. 건강한 노인이라면 3일 만에 치료할 수 있는 흔한 호흡기 감염을 그분의 몸은 싸워낼 수 없었습니다. 2주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진단서에는 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료 프로토콜 실패였습니다. 이런 일이 제가 본 노인, 암 사망의 80%에서 일어납니다. 80%입니다. 이제 이것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노인 환자가 표준치료 프로토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예측하는 5가지 생체 지표가 있습니다. 5가지 간단한 혈액 검사입니다. 총 5만 원도 안 듭니다. 약 40달러입니다. 거의 모든 종양학과 의사들이 노인 환자에게 항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이것들을 처방하지 않습니다. 이 5가지 생체 지표는 알부민 수치, 총 림프구 수치, 혈청 셀레늄, 혈청 아연, 그리고 비타민 D10입니다. 이 중 2가지만 임계 수준 이하로 떨어져도 표준 치료는 사형 선고가 됩니다. 치료가 아닙니다. 사형 선고입니다. 저는 응급실로 온 65세 이상의 모든 암 환자를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73%가 최소 3가지 결핍이 있었습니다. 73%가 이미 실패하도록 설정된 상태로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의료 시스템은 이러한 결핍을 먼저 교정하기 위해 치료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프로토콜이 지연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험, 상환 일정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시스템이 생존이 아니라 속도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암 치료를 받기 전에 여러분의 몸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절대적으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부민은 데시리터당 3.5g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단백질은 혈류를 통해 영양소와 약물을 운반합니다. 충분한 알부민이 없으면 항암제가 조직에 고여서 암을 표적으로 삼는 대신 여러분을 중독시킵니다. 림프구 수치는 마이크로리터당 1,500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것들은 면역 병사들입니다. 치료가 시작되기 전에 이 숫자가 낮으면 항암 치료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방어력마저 전멸시킬 것입니다. 셀레늄 수치는 리터당 90 마이크로그램 이상이어야 합니다. 셀레늄은 항암 치료 손상으로부터 건강한 세포를 보호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치료가 종양을 공격하는 것만큼 공격적으로 좋은 조직을 파괴합니다. 또 다른 환자가 있었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68세 박 씨였습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종양학과 의사가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그녀를 설득해서 먼저 4주 동안 영양 결핍을 교정하도록 했습니다. 알부민을 올렸습니다. 표적 보충제와 식단 변화를 통해 셀레늄과 아연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약물이었습니다. 같은 프로토콜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작용이 최소한이었습니다. 그녀의 면역 체계는 감염과 싸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그녀는 입원 없이 전체 치료 과정을 완료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암이 완치되었고 지역 복지관에서 활발하게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암이 아니었습니다. 차이는 어떤 실험적인 치료법도 아니었습니다.
차이는 우리가 그녀의 몸에 의학적 전쟁에서 살아남으라고 요구하기 전에 그녀의 몸을 준비시킨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진실입니다. 당신의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접근법이 문제입니다. 이제 지금 당신의 면역 체계를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약물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20년 넘게 한국 응급실에서 수천 명의 노인 환자를 치료한 후 발견한 네 번째 중요한 진실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만약 당신이 65세 이상이고 3가지 이상의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당신의 면역 기능은 이미 최소 40% 감소했습니다. 당신의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질병 때문도 아닙니다. 약물 자체 때문입니다. 의료계는 절대 이것을 당신에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표준치료 프로토콜이 면역 붕괴를 일으킨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밤마다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복용할 때 제가 면역 파괴 3종 세트라고 부르는 것을 만드는 3가지 약물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역류성 식도염을 위한 양성자 펌프 억제제입니다. 둘째, 콜레스테롤을 위한 스타틴입니다. 셋째, 혈압약, 특히 ACE 억제제입니다. 각각 따로 복용해도 면역 체계를 약화시킵니다. 함께 복용하면 치명적입니다. 당신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양성자 펌프 억제제는 위산 생성을 차단합니다. 이것이 위를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만 위산은 면역 방어의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위산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이 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죽입니다. 충분한 위산이 없으면 장내 미생물이 붕괴됩니다. 그리고 면역 체계의 70%가 장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빠집니다. 위산이 없으면 비타민 B12, 마그네슘, 아연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이 3가지 영양소는 면역 세포 생산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저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복용하는 수백 명의 노인 환자를 검사했습니다. 92%가 심각하게 낮은 빅루이 수치를 보였습니다. 의사들이 같은 약을 계속 처방하는 동안 그들의 면역 체계는 굶어 죽고 있었습니다. 이제 스타틴을 추가하십시오. 스타틴은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은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코르티솔을 포함한 모든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구성 요소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160 이하로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면 몸이 감염이나 암세포에 대한 적절한 면역 반응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패턴을 반복적으로 보았습니다. 고용량 스타틴을 복용하는 환자들이 몸이 단순히 싸울 수 없는 감염으로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조각은 혈압약입니다. ACE 억제제는 특히 아연을 고갈시키고 백혈구 기능을 변경합니다. 양성자 펌프 억제제로 인한 비심시 결핍과 스타틴으로 인한 호르몬 교란과 결합하면 면역 붕괴를 위한 완벽한 폭풍을 만든 것입니다. 3년 전 제 응급실에 온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사는 70만 세 박 씨였습니다. 그는 초기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의 종양 전문의는 즉시 화학요법을 시작하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그의 약물 목록을 검토했을 때 그는 역류를 위해 오메프라졸, 콜레스테롤을 위해 아토르바스타틴, 혈압을 위해 리시노프릴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조합을 8년 동안 복용해 왔습니다. 저는 그의 다른 의사들이 결코 주문하지 않은 종합 혈액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의 비타민 B2D는 180으로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그의 아연은 거의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백혈구 수는 기술적으로 정상이었지만 그의 림프구 기능 검사는 그것들이 본질적으로 비활성 상태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화학요법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의 면역 체계는 이미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만약 그가 이런 면역 기반으로 화학요법을 시작한다면 6개월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암 때문이 아니라 몸이 싸울 수 없는 압도적인 감염 때문입니다. 그는 저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면역 체계를 재건하는데 3개월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그의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조심스럽게 줄이고 고용량 B12 주사를 추가하고 아연과 마그네슘을 보충하고 그의 스타틴 용량을 조정했습니다. 그의 림프구 기능은 300% 향상되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그때만 그는 수정된 화학요법 프로토콜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3년 전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살아있고 암이 없으며 그의 면역 지표는 대부분의 50대보다 강합니다. 이것을 표준 치료와 비교하십시오. 평균적인 노인 암 환자는 일상적인 약물로 인해 이미 손상된 면역 기능을 가지고 치료에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화학요법이 그들이 남긴 작은 면역 예비력을 파괴합니다. 몇 달 안에 그들은 폐렴이나 폐혈증으로 죽고 모두가 암을 탓합니다. 지금 당신의 약물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습니까? 프라졸로 끝나는 약이 그것입니다. 스타틴을 복용하고 있습니까? 이름에 스타틴을 찾으십시오.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습니까? 이 중 2가지 이상을 복용하고 있다면 당신의 면역 체계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고 아무도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황금 시간입니다. 다음 치료 전에, 다음 감염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당신은 내일 의사에게 종합 면역 검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제 65세 이후 당신의 면역 체계를 조용히 파괴하는 3번째 약물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한국의 거의 모든 노인이 의심 없이 복용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22년 동안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입니다. 혈압약입니다. 당황해서 약 복용을 중단하기 전에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저는 당신에게 약을 중단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험하고 무책임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면역 체계가 생존할 수 없는 중요한 영양소를 치명적으로 고갈시키는 특정 유형의 혈압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4인출 화요일 아침 서울대학교 병원에 온 강남에 사는 71세 최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8년 동안 혈압약을 종교적으로 복용해 왔습니다. 단 한 번도 약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혈압은 완벽하게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심장내과 의사는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초기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2기였습니다. 충분히 치료 가능한 단계였습니다. 종양내과 의사는 낙관적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두려워했지만 희망을 가졌습니다. 4월에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6월이 되자 그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폐렴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싸울 수 없었던 단순한 호흡기 감염이었습니다. 암은 거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면역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가 그녀의 사례를 검토했을 때 제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칼륨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마그네슘은 거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혈구 기능이 너무 손상되어 몸이 기본적인 면역 반응조차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뇨제 혈압약과 항암제의 조합이었습니다. 의사가 결코 설명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혈압약, 특히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같은 이뇨제는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만들어 작용합니다. 혈압을 낮추기 위해 몸에서 과도한 수분을 배출시킵니다. 심장에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칼륨과 마그네슘도 함께 배출됩니다. 매일같이. 년 단위로. 이것들은 그냥 아무 미네랄이 아닙니다. 칼륨과 마그네슘은 면역세포가 기능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암세포와 감염을 추적하는 면역체계의 병사인 T세포는 충분한 칼륨 없이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칼륨이 고갈되면 침입자를 활성화하고 공격할 수 없습니다. 마그네슘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몸에서 300가지 이상의 생화학 반응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마그네슘이 없으면 면역체계는 질병과 싸우는데 필요한 단백질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몸은 DNA 손상을 복구할 수 없습니다.
세포는 치유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장기간 이뇨제 사용과 암치료의 스트레스를 결합하면 면역 파괴에 완벽한 폭풍을 만듭니다. 항감제는 암세포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전체 시스템에도 스트레스를 줍니다. 몸은 치료에서 살아남고 감염과 싸우기 위해 강력한 면역 기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대신 이뇨제가 수년간 조용히 면역 체계를 굶겨왔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병원의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서 이 패턴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뇨제를 복용하는 노인 환자들은 암 치료 중 감염률이 이런 약을 복용하지 않는 환자들보다 2배에서 3배 높았습니다. 회복 시간은 50%더 길었습니다. 그리고 사망률은 충격적으로 높았습니다. 비극은 이것이 완전히 예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혈압약을 중단함으로써가 아니라 의료 시스템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함으로써입니다. 검사하고 보충하는 것입니다. 의사는 매 방문마다 혈압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세포 내 칼륨과 마그네슘 수치를 확인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표준 혈액 검사가 아닙니다. 저는 적혈구 마그네슘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세포 안에 실제로 무엇이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답은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혈압약을 복용하고 65세 이상이라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의사 사무실에 전화하세요. 적혈구 마그네슘, 혈청 칼륨, 이온화 칼슘을 포함한 종합 미네랄 검사를 요청하세요. 다음 달이 아닙니다. 이번 주입니다. 의사가 이 요청을 무시하면 새 의사를 찾으세요. 진심입니다. 당신의 생명은 이 수치들에 달려 있습니다. 그 진료 예약을 기다리는 동안 매일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먹기 시작하세요. 중간 크기 고구마 하나에는 90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흰 콩 한 컵에는 1000mg이 있습니다. 시금치, 아보카도, 바나나, 이것들은 단지 건강한 음식이 아닙니다. 면역 체계의 약입니다. 마그네슘을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호박씨와 진한 녹색 IP 채소입니다. 호박씨 30g만으로도 흡수가 잘 되는 마그네슘 150mg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년간 고갈되어 있었다면 음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보충제가 필요합니다. 매일 저녁 자기 전에 300에서 400mg의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복용하세요. 마그네슘 옥사이드가 아닙니다. 그 형태는 흡수가 잘 안 되고 설사만 일으킬 것입니다.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입니다. 적어두세요. 이 한 가지 변화로 제 환자들은 암 치료 중 감염 합병증을 62% 줄였습니다. 62%입니다. 그것이 치료에서 살아남는 것과 최 여사님 같은 또 다른 통계가 되는 것 사이의 차이입니다. 이제 제약회사들이 당신이 절대 발견하지 못하기를 바라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응급실에서 모든 것을 바꾼 6번째 중요한 진실이며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동료들을 불편하게 만든 것입니다. 진짜 재앙은 노인 환자들이 제가 3중 위협 조합이라고 부르는 것을 처방받을 때 발생합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중 적어도 한 명은 지금 이 약들을 복용하고 있다고 장담합니다. 노인들의 면역 기능을 은밀히 파괴하는 3가지 약은 역류성 식도염을 위한 양성자 펌프 억제제, 콜레스테롤을 위한 스타틴, 그리고 수면이나 불안을 위한 벤조디아제핀입니다. 표준 항암 치료 프로토콜과 결합되면 면역 붕괴의 완벽한 폭풍을 만듭니다.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속쓰림을 위해 매일 아침 복용하는 작은 알약인 양성자 펌프 억제제는 단지 위산을 줄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비타민 B10, 마그네슘, 아연의 흡수를 치명적으로 차단합니다. 충분한 아연이 없으면 면역체계의 사령부인 흉선이 T세포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T세포가 없으면 암과 싸울 병사가 없습니다. 그만큼 간단하고 그만큼 파괴적입니다. 저는 이 패턴을 완전히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똑같은 폐암 진단을 받은 두 환자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70세였고 둘 다 세 번째 항암 치료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한 환자인 강남에서 온 이 씨는 피곤해 보였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다른 환자인 송파에서 온 초의 여사님은 머리를 거의 들 수 없었습니다. 같은 암, 같은 치료 프로토콜, 완전히 다른 결과였습니다. 저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완전한 약물 이력을 되짚어 갔습니다. 암 치료뿐만 아니라 전부를요, 이 씨는 항암제만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8년간 복용해온 양성자 펌프 억제제, 심장내과 의사가 처방한 스타틴, 그리고 가정의가 처방한 벤조디아제핀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불면증 때문에 처방받은 약이었습니다. 그녀는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지만 아무도 이 연관성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치들을 정확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프로톤 펌프 억제제를 복용하는 노인들은 복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아연 수치가 42% 낮습니다. 스타틴을 복용하는 노인들은 코엔자임 Q10이 37% 감소하는데 이 성분은 미토콘드리아가 면역 반응을 위한 세포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필요합니다. 벤조디아제핀의 약물은 자연 살해 세포 활성을 최대 51%까지 억제합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한감 치료와 함께 복용하면 사실상 면역 체계 전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역풍을 감수하고서라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종양 전문의들은 환자의 전체 복용 약물 목록을 검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앞만 보고 치료 프로토콜을 처방하며 10년간 복용해온 역류성 식도염 약에 대해서는 절대 묻지 않습니다. 수면제가 면역 억제를 일으킬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각자 자기 분야만 보는 전문의들로 쪼개져 있습니다. 저는 제 진료실에서 획기적인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고령 환자들이 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의학적으로 가능한 경우 이 세 가지 약물 범주를 체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담당 의사들과 협력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경우 식이조절과 알긴산 기반 대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콜레스테롤의 경우 집중적인 식단 변경에 초점을 맞추고 스타틴은 최고 위험군 환자들에게만 사용했습니다. 수면 문제는 마그네슘 보충제와 인지행동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결과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제 환자들은 일반 환자군보다 68% 높은 백혈구 수치를 유지했습니다. 감염으로 인한 잦은 입원이 줄어들면서 치료 완료율이 극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와 암병기를 고려할 때 불가능해 보였던 수준까지 3년 생존율이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내일 아침 당장 약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용하고 있는 모든 알약에 대해 담당 의사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보십시오. 이 약이 면역 기능을 손상시키는가? 신체의 자연 방어 체계를 억제하지 않는 대안이 있는가? 암과 싸우는 동안 용량을 줄이거나 완전히 중단할 수 있는가?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도록 훈련받지 못했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약을 추가하는 법을 가르치지 빼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약장을 만져보십시오. 거기에 몇 병이나 있는지 세어보십시오. 그 각각의 약이 면역 체계가 치료와 함께 싸울 것인지 아니면 화학적 억제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질 것인지를 결정하는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할 황금 시간입니다. 치료가 시작되기 전에, 손상이 누적되기 전에 말입니다. 제약회사들은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약을 줄이는 데는 이윤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너무나 많은 예방 가능한 죽음을 목격했기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95%의 고령 환자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절대 받지 못하는 정보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서 밝힌 5가지 생체 지표, 면역 기능을 은밀히 파괴하는 3가지 약물, 정상적인 노화로 위장한 영양 결핍. 이것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손주들과 함께 85세 생일을 축하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의 쇠퇴로 이윤을 얻는 의료 시스템의 또 다른 통계가 될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저는 22년간 서울 전역의 응급실에서 같은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가족들이 극심한 공황 상태로 도착하고 노부모가 아무 예고 없이 쓰러지고 자녀들은 어머니가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아 보였다며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매번 제가 의료 기록을 검토할 때마다 경고 신호들이 페이지에서 저를 향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위험 수준의 알부민 수치, 달마다 떨어지는 백혈구수, 뼈가 거의 텅 빈 것처럼 심각한 비타민 D 결핍.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50세 신체를 위해 설계된 항암 치료 프로토콜과 이미 신락 같은 면역 체계만 남은 78세 할머니 사이의 연관성을 아무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행동 계획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을 다 복용한 후가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첫째, 전체 검사를 요구하십시오. 의사 진료실로 가서 알부민, 프리알부민, 총 림프구수, 비타민 D, 아연 수치 검사를 요청하십시오. 불필요하다고 말하면 즉시 다른 의사를 찾으십시오. 과장이 아닙니다. 65세 이상 암 환자에게 이러한 지표 검사를 거부하는 의사는 직무유기 의료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검사들은 총 3만 원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근사한 저녁 식사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둘째, 지금 당장 오늘 단백질 섭취량을 계산하십시오. 체중 1kg당 최소 1g이 필요하지만 70세 이상이라면 1.2g을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즉, 70kg인 사람은 매일 84g이 필요합니다. 계란 12개가 그 양과 같습니다. 또는 두부 400g, 또는 고등어 작은 캔 16개. 이 숫자를 냉장고에 써붙이십시오. 생명이 달린 일처럼 추적하십시오.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셋째, 의사뿐만 아니라 약사와도 모든 약물을 검토하십시오. 전체 목록을 가져가십시오. 면역 기능을 억제하거나 특정 영양소를 고갈시키거나 서로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십시오. 역류 치료를 위해 프로톤 펌프 억제제를 복용하다가 비타민 B10 흡수 능력이 파괴되어 항암 치료 중 치명적인 빈혈로 이어진 환자들을 봤습니다. 소화기내과 의사는 종양 전문의와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환자가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넷째, 현재 암 치료를 받고 있다면 고령 환자를 위한 수정된 프로토콜을 요구하십시오. 표준 항암제 용량은 평균 체표 면적으로 계산되며 75세 노인이 40세의 절반 수준의 간 기능과 신장 청소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종양 전문의에게 신장 기능에 맞춰 조정하고 크레아티닌 청소율을 확인하며 연장된 강역으로 용량 감소를 고려하도록 요구하십시오. 이것은 까다롭게 구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에도 살아있기 위한 것입니다. 다섯째, 수분 섭취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매일 최소 2리터의 미지근한 물, 커피가 아닙니다. 차가 아닙니다. 순수한 물입니다. 탈수는 암 치료의 모든 독성 효과를 증폭시킵니다. 혈액 내 약물 농도를 높이고 신장의 과부하를 일으킵니다. 강남의 최 여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3, 3기 대장암이었습니다. 종양내과 의사가 표준 프로토콜을 처방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검사 결과를 검토했고 알부민 수치가 2.8로 심각하게 낮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여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제공했습니다. 그분은 항암 치료를 2주 미뤘고 오로지 영양과 보충제에만 집중하여 알부민 수치를 3.6으로 올렸습니다. 그런 다음 표준 용량의 75% 수준으로 조정된 용량으로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암 없이 지내시며 매일 5km를 걷고 계십니다. 의료 시스템이 자동으로 당신을 구해주지 않습니다. 정보와 행동으로 스스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연락처에 있는 60세 이상의 모든 분들과 지금 당장 공유하세요.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입니다. 이것은 채널 지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 이모가 다음 예방 가능한 사망자가 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댓글에 나는 나의 골든타임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공개적으로 그 약속을 하세요. 글로 쓰고 선언할 때 실천할 가능성이 3배 높아집니다. 당신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싸움은 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기회의 창은 닫히고 있습니다. 즉시 행동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진료 예약대 의사에게 검사를 요청할 이 5가지 중요한 생체 지표 중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을 진심으로 듣고 싶습니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를 계속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사랑하는 분들, 특히 이 지식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